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0% 활용하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오토캐드 총판 SCK 오토캐드 기술 담당 박주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줄 인플루언서 김민철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MC에서 기술개발팀 실장을 맡고 있고 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17 버전에서 2022 버전의 주요 신기능,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캐드 리습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인 2017에서 2022 주요 신기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신기능과 운영체제별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DF 가져오기인데요. 명령어는 PDF 임포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DF 객체를 도면 객체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선이나 폴리선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PDF 파일에 있는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분해되어 있는 부분을 결합하거나 SHX 문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PDF로 가져온 객체고요. 선택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할되어 있는 객체들은 선택해서 문자 결합 아이콘을 통해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된 모습이고, 이거는 꼭 PDF 가져오기 뿐만 아니라 그 일반 나머지 문자도 이렇게 결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PDF를 가지고 왔을 때 방금처럼 문자처럼 제대로 가져오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아예 이렇게 문자가 다 일일이 폴리선으로 분해돼서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원하는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SHX 문자 인식을 클릭을 해주시면 분해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문자로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 같은 경우를 PDF로 받을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PDF 가져오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그 원본 사이즈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문자 내용이 많은 부분, PDF를 보고 타이핑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복사 붙여넣기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중심선 및 중심 표식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을 클릭했을 때 십자선의 중심 표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양쪽의 선을 클릭했을 때 가운데 중심선도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선의 길이도 4가지 길이도 한꺼번에 조절하실 수 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명칭들을 입력을 해서 간격이라던가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 비교인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버전이 계속 쌓이면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지 기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그 도면 두 개를 정확하게 겹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인데요. 빨간색은 이전 도면에 있지만 지금 도면에서는 없는 삭제된 부분, 초록색 부분은 이전 도면에 없이 지금 도면에서 새로 작성된 부분, 그리고 겹치는 부분, 주변에 이렇게 그룹형 표시로 해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기준이 되는 도면을 실행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여기서 도면 비교를 클릭을 해서 비교할 도면을 열어주시고 나면 이렇게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디테일한 모습을 확인을 하고 색상도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구름형 리비전액 사이즈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가시성을 조절할 수 있고,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줌인해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도면에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현재 도면으로 복사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현재 이 비교가 되어 있는 자체 도면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초록색 체크 아이콘 표시해서 비교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참조 비교인데요. 외부 참조도 외부 참조 원본 도면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되었다고 알람은 나오는데 사실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도면이 크다 보면 거기 정확한 부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외부 참조도 변경이 되었을 때 우측 하단에 수정이 되었다는 알람이 뜨고 거기서 그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교 모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외부 참조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비교 항목이 새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외부 참조 도면이랑 비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면 사용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을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는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내역 팔레트에 보시면은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누가 변경을 했고 그 옆에 있는 비교 아이콘을 클릭하면 방금 보신 그 비교 모드가 또 실행이 되면서 어떤 부분을 누가 수정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빠른 측정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커서를 움직이면 자동으로 거리, 반지름, 각도, 면적 및 최적을 측정할 수 있고 공간을 클릭하면은 영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Shift 키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추가, 빼기 하면서 영역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쉽게 우리가 DI 입력하거나 아니면 치수선을 뽑아서 거리를 측정하던 것을 눈으로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레이어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레이어를 0번으로 하고 문자를 작성하거나 치수를 작성을 하면 현재 레이어인 0번으로 작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문자는 문자 레이어, 치수는 치수 레이어로 일일이 다 변경을 해 주셨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고 문자는 예를 들어 txt라는 레이어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현재 레이어가 0번이더라도 문자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문자 레이어, 치수는 치수 레이어, 해치는 해치 레이어로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환경 변수로 입력하셔도 되고 주석 탭에 보시면은 문자 아래에 현재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현재 사용 부분에 내가 그 작성된 레이어 중에 지정하고 싶은 레이어를 설정을 해 주셔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레이어는 0번인데 제가 센터랑 딤이랑 해치랑 문자 레이어는 미리 만들어 놨고 환경 변수도 지정을 해서 레이어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 0번인 상태에서 문자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지정한 문자 레이어로 작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심 표식도 작성을 하면 현재 레이어는 0번이지만 중심선, 센터 레이어로 작성이 되고 자주 사용하는 치수 같은 경우도 치수 레이어로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리고 해치 입력했을 때도 해치 레이어로 작성이 되고요. 여기 없는 레이어로 내가 만약에 지정을 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생성도 돼요.
HP 레이어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 뭐 PPP 레이어로 하겠다 입력을 하고 다시 해치를 하면 아까 없었던 PPP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해치 레이어까지 지정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캡처 이미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상단에 레이어 창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신기능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레이어를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홈 탭에서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주석 탭이나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도 붙박이로 레이어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들어온 신기능이고요. 지금처럼 이 환경 변수는 템플릿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새 도면을 열거나 작업을 할 때 즉각적으로 레이어를 지정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고 같이 활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록 팔레트인데요. 우리가 인서트, I, 엔터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창이 원래는 팝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20 버전 이후에 블록 팔레트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I, 엔터나 인서트 또는 블록 팔레트 명령을 입력하면 지금은 이런 블록 팔레트 창이 나와요. 그래서 삽입 창이 이 블록 팔레트 하단에 축척이나 뭐 회전, 각도 부분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들을 이렇게 크게 미리 보기로 쭉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최근 탭을 통해서는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블록들, 굳이 지금 도면에 있지 않아도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블록을 확인할 수 있고, 즐겨찾기는 자주 사용하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 넣어 놓을 수 있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다른 도면에 있는 블록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지금 현재 도면에 간편하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블록을 클릭을 하고 블록 팔레트 창이 나온 화면이고요. 클릭 해서 간단하게 블록을 삽입할 수 있고, 배치 반복을 체크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블록을 삽입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회전 각도를 입력을 하면 회전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블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탭에는 다른 도면에서 삽입했던 최근에 사용했던 블록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즐겨찾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우클릭 즐겨찾기에 추가 해주시고, 또 여기서는 마우스 우클릭 즐겨찾기에서 제거해서 간편하게 추가 제거 하실 수 있고, 라이브러리에서는 특정 폴더에 있는 도면들을 확인을 하고 바로 삽입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도면 안에 있는 블록들을 또 지금 현재 도면에 간편하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 버전에 새로 들어온 개수 명령인데요. 2022 버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 버전 신기능 소개를 하면서 익스프레스 툴이랑 앱스토어랑 같이 자세하게 소개해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 안에 있는 블록의 수량을 한꺼번에 팔레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표로 클릭을 해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뷰 탭에 개수를 클릭을 하면 왼쪽에 있는 팔레트처럼 뭐 의자가 몇 개, 뭐 컴퓨터가 몇 개 이렇게 수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좌측에 체크를 한 부분은 표로 한꺼번에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의 수량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변경된 수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은 개수를 클릭을 하고 명령어는 카운트 리스트고요. 클릭을 하고 어떤 블록이 어떤 수량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블록만 하이라이트 돼서 강조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겹치는 객체가 있다면 지금처럼 오류 표시가 나고 줌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분해된 블록도 알람 표시로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콘을 통해서 표로 작성할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고 삽입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의 미리 보기가 보이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표가 삽입이 되고요. 지금 의자가 66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량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도면 안에 있는 의자를 몇 개 복사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수량이 변경되면 실시간으로 팔레트에서도 변경이 되고요. 삽입한 표는 RE, 리젠 명령 이용해서 재생성, 새로 고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 명령 이용해서 도면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량 클릭을 해서 즉각적으로 수량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영역만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영역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객체 분리 해서 원하는 영역만 키우고 그럼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서만 블록의 수량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 객체 분리 끝 해서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추적은 지금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내 원본 도면은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얇은 트레싱지를 올려서 그 트레싱지에 우리가 무슨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만 모아서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본 도면은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명령어는 트레이스고 이 부분은 데스크탑에서 활용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토캐드 웹 앱이나 모바일 앱에서 추적을 생성을 할 수 있고 데스크탑을 켰을 때 어떠한 부분이 변경됐다라고 알람이 나오고요. 그 부분을 겹쳐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데스크에서 웹 앱과 모바일 앱을 새로 들어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오토캐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캡처된 이미지가 웹사이트 상에서 오토캐드 도면을 열어서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일반 오토캐드 열어놓은 모습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죠.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면을 연 모습이고 여기서 추적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레이어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한 그리기 작업도 진행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필요한 제도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요. 구루명 리비전을 입력을 하고 여기서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싱크데이를 추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라고 멘트를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모바일 앱에서 또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캐드에서 그 도면을 열었을 때 지금처럼 알람이 나오고 어디에 어떤 멘트가 남겨져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볼 수 있고요. 그 코멘트 남겨져 있는 부분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제거, 삭제해 주실 수 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은 부분을 지금 수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서로 다른 곳을 고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방지할 수 있게 정확한 곳에 어떤 것을 수정을 할지를 표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 부분은 공유 아이콘을
하면 이게 공동 작업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유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링크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보기 전용으로 공유할 건지 아니면 편집 및 저장까지 할 건지 권한을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공유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에 이렇게 링크를 보내셔도 되고 단체 메신저라던가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링크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유를 클릭을 해서 공유 링크를 보내서 받은 사람이 클릭을 하면 방금 보셨던 그 웹 앱 창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일일이 PDF 내보내기 해서 공유하던 부분을 간편하게 링크로 공유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유와 비슷하게 공유 뷰 기능도 옆에 아이콘이 나란히 있는데요. 공유 뷰 같은 경우는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지금 제가 캡처된 이미지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창이고요. 공유랑 공유 뷰의 차이는 도면 공유는 저 비행기 표시 아이콘의 도면 공유는 웹 앱을 통해서 도면을 추적을 남긴다든지 수정이나 기타 기본적인 제도 작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웹 앱으로 도면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공유 뷰는 그냥 인터넷 웹페이지가 하나 실행이 돼서 거기서 줌인, 줌아웃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도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간편하게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한테 간단하게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유 뷰로 공유하셔도 되고, 같이 공동 작업하는 사람한테 수정 권한까지 주면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면 공유로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부동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탭이 우리가 인터넷 창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 듀얼 모니터 사용했을 때 양쪽에 각각 하나씩 캐드를 여러 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캐드를 실행해서 나오는 각각의 탭을 떼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캐드의 가장 큰 변화는 7가지 툴셋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메케니컬, 아키텍처, 일렉트리컬, MEP, 플랜트 3D, 맵 3D, 레스터 디자인 이 7가지 툴셋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부르기는 툴셋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오토캐드 메케니컬, 오토캐드 아키텍처라고 불리던 제품들이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각각의 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토캐드를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 오토캐드만 활용하지 마시고 좀 더 자동화 기능이 더 추가된 오토캐드 메케니컬을 설치해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평면이 변경됐을 때 인면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업데이트되는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설치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체제별 지원 버전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윈도우 10을 사용하실 거예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의 2016 버전의 서비스 팩 1 설치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위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8.1은 2014에서 21 버전, 그리고 윈도우 8은 2013에 서비스 팩 2에서 2016 버전, 윈도우 7은 2010에서 2020 버전, XP는 2014 이하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 지원하지 않은 운영체제에서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설치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설치는 됐는데 실행이 안 될 수 있고, 또는 설치가 되고 실행은 됐지만 어떠한 특정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운영체제에서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리습 활용하기 세션 김인철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두 번째 세션 이어서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가 버전업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도 마지막에 쓴 버전이 오토캐드 2010이었었어요. 오늘 첫 번째 과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입을 좀 쩍 벌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의 핵심 리습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완벽한 오토캐드에서 조금 더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캐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리습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캐드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리습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무 사용예, 그리고 리습을 배울 수 있는 채널을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오토리습은 오토캐드를 자동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프리터 방식의 고급 언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결론은 캐드를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고급진 언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컴퓨터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라면은 저급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리습은 사람이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고급 언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리습은 이 오토 리습에서 비주얼 ID 통합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액티브엑스 함수가 더 추가되어서 업그레이드된 리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를 해보자면 베이직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로 그런 유사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습으로 만들어진 추가 기능,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없는 명령어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리습, FAS, VLX가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을 통틀어서 또 리습이라고도 합니다. 오토캐드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쓰이는 세 가지를 제가 간단히 나열을 했고, 그리고 장점, 단점, 난이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리습에 대해서는 장점이 이거와 같습니다. 배우기가 우선 가장 쉽고요.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리습을 해서 캐드에다 이렇게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은 캐드 버전별, 캐드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리습은 뭐 R14에서 만들어진 리습이어도 2022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텍스트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또 비주얼 리습에 대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내용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풀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제가 중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깊게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또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실무자가 가장 접하기 쉬운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입문자부터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VBA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VBA가 있는데 리습보다는 대화 상자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API를 가져다 써서 조금 더 윈도우와 친환경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선은 실행 속도가 리습보다 조금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주얼 베이직 특성상 알 수 없는 버그가 조금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중상. 그러니까 캐드 자동화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VBA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리습을 하지 않고 바로 VBA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그런 선행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로 이루어진 ARX, 그리고 C#, VB .NET으로 만들어지는 이 .NET API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언어 중에서 가장 결과물에 대해서 CAD의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 컴파일러 프로그래밍이 있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는 그런 보안 유지에 좀 탁월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CAD 버전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조금 번거로운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CAD 2020에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이라면 버전업이 되면 거기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고, 만약 자신이 뭐 다른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 보셨다면 당연히 뭐 C++이나 C샵으로 만들어진 .NET API로 넘어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반적으로 CAD 오퍼레이팅을 하시는 분은 가장 리습이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류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동화는 오토캐드 LT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리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제가 간단히 또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해놓았는데 우선 리습을 해야 되는 이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 없는 명령을 만들거나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진 명령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했던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리습으로 만들게 되면 또 신기하게 CAD가 버전업 될수록 그 기능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또 재미가 또 있었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배우기 쉽다. 제가 이 리습을 하게 됨으로써 CAD 오퍼레이팅을 하는 그런 업무 만족도가 또 상당히 또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단순 반복적인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올릴 때 또 그런 또 나름대로 또 희열이 있는 것을 제가 또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텍스트로 이루어진 언어다 보니 컴파일이 필요 없어서 코딩을 하면서 바로바로 CAD 화면에서 그 내가 코딩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또 재미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발자인 입장으로서 자신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 리습 이외의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뭐 디테일러나 그런 CAD 오퍼레이팅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리습 외에 다른 어려운 언어를 채택을 할 일이 없으니까 리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서 리습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인터넷에 배포되어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서칭을 하셔서 거기다가 수정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VBA나 다른 C++로 만들어진 ARX, 뭐 DLL 파일 같은 거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본 소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리습은 언제든지 가져다가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실무 활용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실무자가 이런 내용에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리습으로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느냐, 또 그런 질문이 제가 와서 그 질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채택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 문자가 뒤집어지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물론 CAD 프로퍼티 창을 이용해서 문자를 뒤집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치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과정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 리습으로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과제를 채택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예를 도면을 열어서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제 예제를 불러왔고요. 자, 이게 치수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이 문자를 뒤집으려고 하려면 이렇게 프로퍼티 창에서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문자 뷰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뒤집어진 문자가 되죠. 그쵸? 근데 이것을 이 많은 것들을 또 반복되게 하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냥 리습으로 한 방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로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디터가 없어가지고 조금 난감한 상태였는데요. 우선 app 로드로 해서 만들어진 명령을 제가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를 했고요. 명령어는 제가 dimflip이라는 명령으로 제가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로드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까 프로퍼티 창에서 뭐 두세 개 정도 제가 건드렸는데 그걸 한 방에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런 기능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반지름이나 지름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기능을 리습으로 코딩을 해서 수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리습으로 한 방에 잡아서 객체를 한 번에 뒤집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하면 훨씬 쉽겠죠. 이렇게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판금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또 의뢰한 내용이고요. 이런 선들이 있을 때 교차점을 잡아서 서클을 그리고 그다음에 선을 그린 다음에 다 트림해서 지우는 작업. 이 작업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지만 이런 선들이 또 많을 경우에는 되게 또 벌써부터 머리가 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좀 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자동화 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제가 리습으로 간단히 또 코딩을 하였고요. 아까처럼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에디터가 없는 관계로 바로 로딩을 해서 기능 수행하는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장면을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교차점을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우는 이런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장면을, 이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리습으로 코딩을 해서 한 번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이지 챔퍼라고 해서 ECM으로 제가 정의를 했고요. 자, 못되기 기준 선택, 빨간 선을, 흰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제가 넣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순서를 잘못했네요.
못되게 할 기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못되게 될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클의 반지름, 못되게 반지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못되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거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것도 이렇게 연속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기울어진 것들 뭐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리습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반복적인 소모 작업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오픈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업무 효율이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 상황을 제가 우선 재현을 해드렸고요. 이 리습을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국내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채널 중에 뭐 트러스트 DWG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캐드 전반적인 오토캐드 팁과 그리고 오토캐드 리습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리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시판되어 있는 책도 있긴 있지만 요즘에는 제가 책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제가 정보가 없어서 우선 동영상 강의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리습 채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채널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두잇 오토캐드 저자 박한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리습 외에 오토캐드 전반적인 일반적인 팁도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채널에 들어가셔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리습을 배우시고 또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시면 여러분들 업무 효율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리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업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셔도 되고 또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리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설문하신 분이 한 300~400명 중에 한 5% 정도는 리습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사용하시는 분이 한 5% 정도, 나머지는 리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캐드에 이미 만들어진 명령어를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리습을 통해서 좀 더 파워풀한 캐드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채널 저도 잘 구독하고 있고요. MCCAD 채널에 가서 보면 따라하기 형태로 하나씩 이렇게 보고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두잇 오토캐드 채널도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오토데스크 캐드 채널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신기능이나 기타 오토캐드 활용 팁도 같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채널 많이 보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볼게요. 질문에 보시면은 모든 PDF 파일이 다 적용이 되는지요? 특정 PDF 파일만 되는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PDF 가져오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토캐드에서 내보내기 한 PDF 파일에 대해서 가져오기가 가능하고, 뭐 포토샵에서 PDF로 내보냈다거나 아니면 JPG 형태를 PDF로 변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되지 않아요.
오토캐드에서 작업하고 출력을 할 때 PDF 내보내기로 설정을 해서 내보낸 경우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도면 객체로 불러드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버전만 사용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기능이 많네요. 개수 세기도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일이 세다 보면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게 표까지 삽입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별로 기능 차이가 있는 걸 알려주셨는데 나중에는 모든 기능이 다 동일하게 구현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나눠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상위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은 그 버전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하위 버전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툴셋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나요? 구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툴셋은 오토캐드만 구매를 하셨으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토캐드를 설치하는 어카운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툴셋이 한꺼번에 쭉 나와 있어요. 거기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꼭 7가지를 전부 다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7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계 설계 분야다 하시면은 메케니컬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테리어나 건축 분야다라고 하시면은 아키텍처만 선택을 해서 캐드 설치하는 같은 그 사이트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습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제가 리습에 대한 질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리습도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의 컴파일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은 인터프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메인 플랫폼인 오토캐드가 바로 해석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캐드에다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습에 대한 질문이 네, 혹시 많지 더 않습니다.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은 다중 동시 사용자 지원이나 히스토리 관리 기능이 제공되는지 캐드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다중 사용자 지원, 지금 현재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이 캐드에 붙어서 작업하는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히스토리 관리는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있는 그 도면 사용 내역, 이것도 사용 내역을 활용하시면 히스토리 관리는 돼요. 다만 도면을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한다라는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 분야라면 그 빔 360 제품 사용하시면 오토데스크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동시 작업은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또 없으실까요? 오토캐드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된 설계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비정형적인 설계와 독창적인 작업물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AI 활용한 비정형화된 독창적인 설계가 가능할지요? 라고 주셨는데, 네, 캐드가 사실 그 2D 전문 툴이기 때문에 비정형 설계로 하시려면은 3D 전문 툴을 활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3D 그 전용 툴에 보면 요즘에는 레빗에서는 다이나모를 활용을 하거나, 라이노에서는 그래스호퍼를 접목을 하거나 해서 그 비정형 설계를 그 수학적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창적인 설계 같은 부분은 사실 2D 전문인 오토캐드보다 3D 전문 툴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성욱님께서 리습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서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질문이 있어도 이런 걸 되게 번거로워해가지고 뭐 눈치 보시면서 질문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들어 달라는 것만 아니면 질문은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 메일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습이 아마 한 번 사용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하는 그렇죠. 사람은 네. 없다. 아마 한 번 사용을 해보면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맞아요. 사용이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보통 딱 내가 원하는 부분은 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표님 채널 보고 아예 네. 이제 만드는 부분을 좀 배워서 원하는 부분을 그렇죠. 간단하게만 작성하거나 네. 아니면은 있는 거를 약간 수정할 수 있는 정도 네, 네. 습득해서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셔서 이벤트 상품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토캐드 200% 활용하기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